안녕하세요. Good Writing입니다. 자, 오늘은 에세이 템플릿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류의 에세이를 쓸 거냐면요. 공부를 할 거냐면, 자, 뭐뭐한, 어떠한 명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쓰고 이유를 서술하여라. 이런 종류의 에세이를 써볼 거예요. 예를 들면, 그룹의 리더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여라. 요게 이제 예제가 되겠는데, 요런 종류의 글을 쓸 때는 사실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머리에 다 감을 잡긴 해요, 여러분들이. 그쵸? 뭐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막 요런 주제는 요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저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이제 본론은 기억이 납니다. 본론은 한 1분 만에 후다닥 내용이 성립이 돼요. 다 논리까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처음에 서론을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이냐. 그리고 서론에다가 토픽 센텐스를 한번 쓰면 마지막에서는 어떤 식으로 컨클루션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본론에서 처음에 뭐 first, 그죠? 뭐 second, 뭐 third, last, 뭐 lastly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번에도 썼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써야 될 것인가. 그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에세이 종류를 쓰면서 제가 문장과 제일 첫 문장이 시작하는 문장들 있죠? 그리고 내용 구성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자세하게 잘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특정 그룹의 리더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 그쵸? 이 조건들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뭘 써야 돼? 조건을 써야 되겠지. 그치? 자,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조건은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뭐, 일을 할 때 뭔가 능숙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이해하는 이해심. 그리고 대담성. 그러니까 요 능숙함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 능숙함도 있어야 되겠죠. 대인관계. 그쵸? 자, 요렇게 네 가지가 있어야 요 리더가 된다고 생각을, 저의 의견은 그래요. 저의 의견은 그런데 여기에서도 제일 1순위가 인격이라고 봅니다. 사실 뭐 능숙함이나 이해심이나 대담성을 조금씩 더 키워가면 돼요. 근데 인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리더 같은 경우는 사실 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쓸 때는요. 일단 특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을요. 대부분 다 디스크립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2번, 3번, 1, 2, 3, 4번 이렇게 4가지를 쓰라고 한다든가 뭐 3가지를 쓰라고 한다든가 좀 짧은 건 한 2가지 정도만 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어쨌든 4가지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서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자, 요렇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쓸 때는 제일 처음 서론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일반적인 문장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정의로 그 다음 문장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 요 위에 4가지 있죠? 제가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요건들 요거 4개 중에서 2개를 한꺼번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렇게 한 문장 쓰고요. 4가지 중 3번, 4번,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2개를 또 묶어서 요약 문장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4가지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합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하느냐? 본론을 쓸 순서대로요. 저는 인격을 제일 먼저 쓸 거고 그 다음 능숙함, 그 다음 이해심, 그 다음 대담성 이렇게 4가지 순서대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character, competence, compassion, and courage 이렇게 4가지를 썼어요. 순서대로.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할 거니까. 이해갑니까?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일반적인 문장으로 시작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왜 우리가 뭐 흔히 사과를 생각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뭘 생각합니까? 사과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다. 그치? 그죠? 자, 책에 대해서 쓰라면 책은 많이 읽을수록 좋다. 뭐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그죠? 뭐 빨간색 펜이라고 얘기를 하면 빨간색 펜이라고 그러면 빨간색 펜은 대부분 틀린 것을 표기할 때 쓴다.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제일 처음 일반적인 문장으로 시작할 때는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특정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납득이 가능한 문장을 첫 문장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금사과가 이제 사과에 대해서 쓰는데 뭐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다.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잖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거고 접해 볼 만한 겁니다. 근데 사과는 이제 만약에 이제 본인이 백설공주 책을 읽었는데, 그치? 거기에서 이제 사과가 나오는데 그게 독사과잖아요. 그쵸? 그 독사과는 내가 보기엔 나에게는 적어도 금사과였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녀가 나빠서 독사과를 먹였다고 하지 요걸 금사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물론 이게 만약에 본인의 글이라면, 저널 형식이라면 그렇게 써도 돼요. 하지만 일반적인 에세이, 사람들한테 독자로 하여금 설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에세이는요, 기본적으로 납득이 가는 상식선에서 써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인적인 저널이라거나 개인 블로그나, 그쵸? 개인 뭐 책이라든가 요런 거에서 이제 많이 쓰일 법한 형태고요. 요런 종류의 에세이는요, 어떤 형태로 써야 된다? 첫 문장을 상식선, 요런 선에서 해야 된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정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our society.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사회는요 달려 있어요. 뭐에? 능력에 따라, 그치? 우리 리더의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식선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정의인데, 자, 우리가 지금 리더에 대해서 주제를 받았죠. 그럼 이 리더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하는 거야. A leader is someone that many people look to for direction, guidance, inspiration. 이렇게 리더는 이러이러한 존재다라는 정의를 써줘요. 이해가시죠? 정의를 한번 써주면 굉장히 글이 깔끔해집니다. 그 다음에 4가지 중 1번, 2번 항목을 요약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뭐 인격하고 능숙함 요렇게 같이 묶었어요. 그래서 it is important,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리더들이 뭐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점을, 그치?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difficult decisions, 어려운 결정을 하고, and to know, 그리고 알고, and do what is right for the people, 사람들에게 옳은 것을 하는, 그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죠? 그렇게 하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은 요 짧은 문장에 인격과 능숙함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요 내용이.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2번 항목 요약해 주시고, 밑에도 역시나 3, 4번 항목을 같이 요약을 해 주셔야 돼요. Alright? 그래서 지금 몇 문장 나왔나요?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나왔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4가지 순서대로 나열을 하죠. 본론을 쓸 순서.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요 문장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긴 하지만 좀 쓰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요. 그래야 글이 좀 이어지기가 좀 편하거든요. 읽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an effective leader has character, competence, compassion and courage. 이렇게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같은 경우는 저는 어쨌든 주제가 몇 개예요? 총 4개예요. 그죠? 4개이기 때문에 이 문단, 요 문단, 요 문단, 요 문단 이렇게 문단 4개를 만들어서 첫 번째 거 1번, 2번 요소, 세 번째 문단은 3번 요소, 네 번째 문단은 4번 요소 이렇게 하나씩 쓸 예정이에요. 하나씩 썼어요. 자, 봅시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일 흔하게 하는 고민이 선생님 저번 에세이에는요 first라고 쓰고 첫 문단 처음 요소 설명할 때 first라고 쓰고 뭐 두 번째 거 second라고 쓰고 세 번째 거 third 이렇게 쓰고 네 번째 거 fourth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lastly 이런 식으로 썼는데요. 선생님 사실 저는 템플릿을 이거밖에 배운 적이 없어요. 이거랑 좀 다르게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장을 제시를 해요. 이렇게 특정 대상에 대하여 이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 그죠? 혹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요런 상황, 그쵸? 요렇게 있을 때는 요렇게 조건을 나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나열을 해야 되니까 요런 방식으로 첫 문장을, 요 네 가지 방식으로 첫 문장을 시작하는 걸 추천을 해요. 자, 여기에 지금 1번이 있어요. 그쵸? 1번이라는 거는 1번 조건이 여기 1번 조건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이 지금 인성이었죠? 자, 인성은 가장, 저는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쵸? 인성은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뭐의 특성이겠어요? 리더의 특성이다. 그래 놓고 나서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 쫙 하시고. 오케이? 자, 두 번째 거.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 세컨드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죠? 두 번째 템플릿 쓸 때, 두 번째 문단 쓸 때. 근데 저는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두 번째 것은 대담성이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혹은 능력이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해가십니까? 자, 세 번째 거 요소 한번 볼게요. 잠깐만. 제가 세 번째 요소를 뭘로 써놨죠? 이해심과 대담성이네요. 자, 세 번째 거는, 자, 이해심은 여기 3번 요소니까 이해심은, 자, 요 자리에는 어떤 형태가 들어가냐면 형용사가 들어가요. 이해심은 어떤 것이다. 형용사한 것이다. For a leader. 지도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대담성은 중요합니다. For a leader, for 리더에게, 그치?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치? 이끌기 위해서는 대담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주어는 동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고, 그 뒤에 부연 설명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네 번째 요소를 설명할 때 대부분 뭐 fourth나 lastly 이거 많이 쓰세요. 근데 여기에선 제가 뭘 추천합니까? The fourth aspect. 여기서 aspect라는 게 나왔죠. aspect 같은 경우는 특정한 면, 뭐 나쁜 면, 좋은 면, 그죠?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이런 단어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특정 대상이나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 있죠. 그런 조건을 이제 면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 어쨌든 요거는 어쨌든 네 번째 것은요. 자, 그리고 요 에스펙트라는 게 이런 면 이런 거 말고도 특성이란 뜻도 존재합니다. 이거 모르셨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에스펙트가 거의 캐릭터리스틱이랑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걸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캐릭터리스틱을 쓰면 여기에도 캐릭터리스틱 나와, 여기도 나와, 여기도 나와. 그쵸? 지금 캐릭터리스틱만 본론의 첫 문장에서 3개나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글이 조금 감점이 될 수도 있어요. 시험을 보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aspect를 쓰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자, the fourth aspect of an 어떠한 리더의, 그치? 리더의, 아이고 A를 빼먹었네. 어떠한, 여기 on이 왜 들어간지 모르겠네요. of a good leader.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리더의 네 번째 특징은 면은 뭐다? 4번이다. 4번 요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 또 부연 설명하시고. 이해 갑니까? 자, 이제 마지막 이제 conclusion 부분입니다. conclusion 부분인데, 뭐 여기 이렇게 마지막 요약하는 요약을 시작하는 단어 표현은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요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결론을 낼 때는요, 요 위에 것들 있죠. 위에 것들 요 특성들, 그지? 요 1번 요소, 2번 요소, 3번 요소, 4번 요소, 요거를 총 합해서 한 번에 these, 이러한 특성들은 are the components, 구성 요소이다. 뭐의? 리더들의, 그치? components of, 아니면 그냥 리더의 구성 요소이다. 이렇게 리더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components, 구성 요소. 아시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요 위에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장이. 이해 갑니까?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인격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죠? 인격은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중요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인격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 좋으면 좋을수록 뭐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간단하게. 여기는 길 필요가 없어요. 자, 요렇게 본론 쪽에서는 길어야 돼요. 내용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진술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재진술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은 뜻을 가진 문장으로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만든다는 얘기예요. 대신 다른 어휘를 사용하여 혹은 다른 문장 구성을 사용하여. 오케이? 이해 갑니까? 그래서 똑같이 요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요소는 이렇고 2번 요소는 이렇고 3번 요소는 이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and lastly를 여기다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결론 부분에다가 요약할 때. 그래서 lastly 4번 요소는 이러이러하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에 이제 요거는 팁이에요. 요렇게 끝내기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게 여러분 책 좀 읽으세요. 지식이 답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글도 잘 써요. 뭐 이런 얘기 하죠. 자, 인용구를 여기다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다. 뭐 이런 형태. 인용구가 아니고 꼭 인용구가 아니더라도 속담이라든가 본인이 알고 있는 그리고 이 상황에 이 주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적용입니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용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있다면 써주시고요. And a leader, 어쨌든 주제가 리더니까 and a leader with this trait,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리더는 어떠하다, 동사한다, 뭐 할 수 있다, 뭐 인용구처럼 행동할 수 있다, 뭐 인용구와 부합한다, 아니면 요즘 시대의 리더상과 지도자와 부합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라이팅은요,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많이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읽으셔야 돼요. 본인이 만약에 라이팅을 하다가 나는 정말 라이팅을 하는데 지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어떤 걸로 구성을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라이팅을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논리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용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라이팅을 잘 하시려면 많이 읽고 많이 쓰세요. 이해가시죠? 자, 어쨌든 요 밑쪽에 보시면 제가 같이 요 파일을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온 샘플 에세이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그대로 저 위에 문제대로 이렇게 요 템플릿대로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참조를 해 보시고 같이 요런 방식대로 요런 유형의 에세이를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